링 비디오 https://daunserve.com/ 물음표 URL https://www.youtube.com/watch 물음표 v 등호구 ftfdkfm 내 아들 조지와 내 남편 마이크가 서둘러 집 밖으로 나갔다. 손을 흔들었다. 오늘은 일요일이라 긴장을 풀려고 빨래를 널고 있었는데 전화벨 소리가 귀에 들렸다. 안녕하세요. 조지의 집인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반대편에서 당신은 조지의 가족인가요? 내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지만 심박수가 빨라졌습니다. 메이오 종합병원의 신지입니다. 조지는 사고를 당해 구급차에 실려왔습니다. 정신이 멍해졌던 조지 막 힘차게 집을 나섰는데 응급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여자 심지가 내 침묵을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네, 병원 맞죠? 마요. 종합병원 히알 최대한 빨리 와주세요. 네, 충동적으로 응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필요해요. 빨리 병원에 가기 위해 준비하면서 마이크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여러 번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어 마이크의 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마이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마이크가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내 초점은 병원에 가는 것뿐이었다.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막 나오려던 참에 누군가 갑자기 들이닥쳐 너무 놀라서 처음에는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엄마 점심시간에 밥 먹는 것을 잊어버렸다. 충격 조지는 걱정하며 내 얼굴을 쳐다봤다. 엄마, 내가 갑자기 돌아왔나? 온갖 감정이 내 안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엄마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엄마, 왜 그래? 내 이름은 로지야. 난 45세 주부야. 방금 남들처럼 동네 고등학교를. 남편과 아들이 있는 나는 요리학원에 다녔지만 호텔이나 레스토랑에 취직하는 대신 동료들이 가는 동안 도시락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 자신의 자리를 열거나 유명 레스토랑의 셰프가 됨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이제 소중한 가족이 있어서 평범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알바를 하다가 남편 마이크를 만나서 행복합니다. 도시락 가게에서는 배달을 했고 마이크는 배달 목적지 중 한 곳에서 일했다. 마이크가 거의 매일 주문했기 때문에 나는 그가 싱글인 줄 알았지만 마이크가 나에게 건네준 연락처를 물었을 때 당황한 표정으로 나에게 다가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 사람의 연락처를 받았음에도 그 사람의 번호가 적힌 종이 한 장,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연락도 하지 않았다. 어색할 거라 생각했지만 마이크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고 점점 그 사람을 의식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나는 배달 중에 마이크의 부재를 알아차렸고 동안 마이크를 만나지 못한 채 예상치 못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그가 내게 준 연락처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최근에 당신을 본 적이 없습니까? 괜찮으시냐고 묻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긴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이 답장을 해줄까? 내가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그 사람은 더 이상 나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답장은 밤늦게 왔는데 심각한 건 아니었어. 방금 출장 중이었어. 다음. 사무실로 돌아올 테니 기대하고 있어? 또 맛있는 점심을 먹은 건 아니지만 기분이 좋았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오기를 기다리며 이틀만 쉬고 월요일에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준비를 했다. 주문을 받고 마이크 회사로 배달할 도시락을 준비하다 마이크를 본 순간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고 대금을 받고 도시락을 건네는 손이 떨렸다. 마이크가 속삭였다. 다시 이메일 보내도 될까요? 나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가 메시지를 보내겠다고 말하자 그가 떠날 때 나는 내가 마이크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고 더 많이 소통하기 시작했고 곧 데이트를 시작했고 결국 결혼 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임신을 하고 그만두기로 결심하고 남편과 아들의 집안일로 분주하게 주부가 되었습니다. 항상 쉽지는 않았지만 목적의식을 느꼈습니다. 조지는 건강하게 자라서 우리는 완벽한 행복이 되었습니다. 가족은 조지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이었습니다. 우리를 잘 지원해 주던 승진 제안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술을 마시며 한숨이 섞인 술자리에서 그가 언급한 것은 마이크가 고민하는 것 같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외쳤습니다. 내 기쁨,
행복하지 않아. 나는 사무실에서 일한 적이 없어서 항상 승진하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렇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 마이크는 다소 쓸쓸하게 중얼거렸다. 나 혼자 떨어져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을 거야. 아마 너무 깊이 파고들 수는 거야. 이 마이크가 조금씩 공유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했어. 지금보다 더 바쁠 거야. 출장이 더 많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거의 어린애처럼 들렸어. 위로를 구하면 외로울 텐데 결혼 전부터 걱정을 했기 때문에 마이크는 늘 출장과 야근, 주말 근무로 바빠서 외로움을 자주 표현했다. 젊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마이크를 만들었다. 그때는 걱정했지만 마이크의 진심 어린 접근이 점차 나를 안심시켰고 며칠 동안 그를 만나지. 괜찮아졌다. 마이크는 아직도 그 시절을 기억하고 가끔씩 내 기분을 확인한다. 지금은 괜찮다. 조지도 여기 있다고 말하려고 했다. 아무리 바빠도 최대한 즐겁게 기다리고 싶고 이곳을 안전한 안식처로 삼고 싶어서 드디어 나를 바라보며 마이크는 내 결심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다. 마이크는 나중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이크의 승격이 확정되었고 우리는 집에서 축하했습니다. 조지는 기뻐했고 마이크의 밝은 얼굴을 보며 마음이 결심이 새로워졌습니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가족 간의 유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마이크가 대리가 되면서 주말 근무와 짧은 출장이 더 잦아졌습니다.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날들이었지만 돌아올 때마다 곧장 먼 곳으로의 장거리 출장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마이크는 종종 피곤해서 밥도 안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 집에서 이러면 출장은 어땠을까? 마이크가 없는 동안 그는 충분한 잠을 잤는가. 나는 휩싸였지만 마이크는 매일 전화나 이메일을 보냈기 때문에 그가 쉬는 날에는 불안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성조지 낚시를 하러 가거나 가족에게 자신을 보여줄 시간을 낼 것입니다. 우리를 걱정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이크를 받아들여야만 했어. 마이크의 긴 출장에 익숙해졌을 때쯤에는 조지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내 짐이 전보다 좀 가벼워졌을 텐데 어쩌면 취미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걱정하지 않기 위해 혼자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이크의 집 전화는 오후 8시에 울렸습니다. 조지는 아직 동아리 활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이크가 출장 중 전화를 한 것일까요? 왜 내 휴대전화 대신 유선전화로 전화를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는데 상대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든지 안녕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답장을 했는데도 전화 반대편에서 장난전화 소리가 아직 남아있어 역겨운 것 같아. 내려놓았더니 마당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 궁금해서 밖을 보니 빈 깡통 하나 굴러다니는. 우리 집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어서 누가 버리지 않는 한 빈왕이 바람 부는 날에도 그냥 거기 있을 수는 없지. 이런 일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사건만으로 끝났는데 소리 없는 부름과 쓰레기들 마당에 던져지는 일이 간헐적으로 계속됐을 뿐만 아니라 우편함에 이상한 글자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욕설이 가득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소름 끼쳤습니다. 처음에 이웃에게 말을 걸었는데 그 집의 초등학생 몇 명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동네에서는 이런 장난을 치니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게 낫다고 조언을 들었고 어느 시대든 초등학교 아이들은 장난을 칠 거라고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계속되는 장난이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학교 아이들은 정말 저녁 8시에 장난 전화를 합니다. 그런 의문을. 1년이 지나고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다. 일요일이었다. 조지는 동아리 활동을 하고 마이크는 다음 날 출장을 위해 아침 일찍 떠났기 때문에 준비를 마치고 우리 집은 아침부터 분주했다. 조지의 점심과 아침 식사 숨도 못 쉬고 급하게 둘을 배웅하다 세탁기를 돌리고 청소를 시작하다 일요일인데 어차피 어디든 사람이 많을 것 같아 교수형을 하고 조지가 돌아올 때까지는 쉴 줄 알았는데 방금 빨래한 빨래 집안에서 전화벨 소리가. 시계를 보니 오전 8시가 막 넘은 시간이었다. 누구의 일은 아침인가 또 장난 전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불안하게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이 조지의 집 반대편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와 조금 급한 것 같았어요. 아마도 그녀는 서두르고 있었나 봐요. 그녀는 다소 빨리 말했어요. 네, 그렇군요. 상황을 가늠하려고 대답했어요. 당신은 조지의 가족인가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심장이 뛰기. 저는 마요. 종합병원에 심지예요. 조지는 사고를 당해 구급차에 실려왔습니다.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막 기분 좋게 집을 나온 조지. 우리는 응급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심즈 전화 통화하던 여자가 내 침묵을 알아채고 물었어요. 예, 병원 맞죠? 진정해야 해요.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아마도 그녀는 제가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알아차렸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 익숙했을지도 모르죠. SS가 나에게 알려줬어요. 차분한 목소리로. 병원입니다. 당장 와주세요. 네, 충동적으로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상황은 이해했지만 감정이 따라가지 못했는데 준비하면서 빨리 병원에 가야 해요. 마이크에게 연락하려고 했어요. 알았어요. 강해져야 하는데 문제가 너무 커서 대출을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마이크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그에게 알리지 않고 변명하는 것이 이상할 것입니다. 마이크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지만 어쨌든 내 불안을 덜어주었습니다. 마이크의 휴대전화로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지 못했다면 한동안 이메일을 인지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메일 보내기를 주저했습니다. 아마도 여행 전에 그의 사무실에 들렀던 것 같습니다. 나는 마이크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보았습니다.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이 야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마이크에게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왠지 마이크가 직장에 들어오지 않았고 이미 출장 일정도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마이크의 알지 못하는 성조지의 상황에 약간 당황하여 불안이 더해졌습니다. 일단 진정하기 위해 심호흡을 했습니다. 병원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도 마이크의 상황에 오해가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이메일을 보내고 다음으로 결정했습니다. 마이크의 응답을 기다려라. 나는 강해져야 한다. 나는 이 집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조지와 마이크는 이것을 혼자 반복했다. 나는 막 떠나려고 했는데 누군가 강제로 들어왔다. 나는 너무 놀랐다. 처음에는 그가 알아보지 못했다. 엄마, 나는 내 것을 잊어버렸다. 점심을 먹으며 내가 놀란 것을 알아차리고 조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 얼굴을 바라봤다. 엄마, 갑자기 돌아와서 당신을 놀라게 했죠. 조지의 얼굴을 보며 혼란스러운 안도감과 의심이 뒤섞여 소용돌이쳤습니다. 나는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조지가 바로 내 앞에 있었습니다. 나는 둘 다로 조지의 얼굴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의 존재를 확인하는 손들. 그때 내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엄마, 무슨 일이야? 조지 패닉을 보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미소를 지었다. 조지는 괜찮았다. 나는 천천히 평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나는 이미 연습에 늦을 거라고 말했으니까 내 눈물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줄 시간이 있어. 조지는 걱정했어. 언제 그 생각으로 그렇게 컸나? 아침 통화에 대해 설명했는데 사고가 났는데 봐봐, 난 괜찮아. 조지가 말했어. 나를 웃게 만들려고,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려고, 나를 안심시키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병원에 전화해서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할 수 있습니다. 조지는 항상 조지와 함께 현명했기 때문에 나는 병원으로 이사했습니다. 전화기가 있던 것일 아까 적어두었던 병원에 전화했어요. 아까 가족이 구급차에 실려왔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엄마예요. 전화를 받은 여성분에게 그 사람 이름이 뭐냐고 설명했어요. 기억하려고 노력하면서 전화했는데 음악이 멈췄더니 여자가 다시 전화해서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더군요. 불행히도 우리는 그 여자에게 사과한 후 서프라이즈에서 외쳤던 것을 당신 가족이 데려온 기록이 없습니다. 내가 전화를 끊었으니 병원에서도 몰랐지. 조지는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 그냥 당황해서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어. 아니, 엄마 탓은 아니지. 내가 병원에 갔다고 생각하면 충격을 받는 게 당연해. 걱정하지 않았다면. 슬프지만 조지는 웃고 있었는데 왜 우리가 그런 장난 전화를 받았을까요? 혹시? 조지는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는 것 같으니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래도 괜찮으셔서 다행이에요. 이제 훨씬 더 차분해져서 조지를 다시 여기로 보내려고 했는데요. 당신이 늦을 거라고 했다고 해서 점심 먹으러 가세요.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좀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조지는 가만히 서서 나를 움직이지 않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지, 무슨 일이에요? 이제 제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조지가 끼어들었고,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요? 직접적인 시선 때문에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클럽 활동보다 더 중요합니다. 들려주세요. 저는 항상 그를 어린아이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 앞에 서 있는 조지는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 통화 전에 우리가 했던 장난에 대해 조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역시 장난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불안이 내 안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우리 마당에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소름 끼치는 편지가 보내졌습니다. 이 불안함을 견디기 위해 조지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오늘은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로 인해 연습을 빼먹을 거예요. 어쩌면 오늘 전화한 사람이 어디선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조지는 나를 안심시키려고 미소를 지었지만 당신은 시합이 다가오고 있어 단순한 장난으로 아들의 활동을 방해할 수는 없어. 스스로 관리해야 해. 괜찮아 엄마. 조지는 걱정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내가 무리하지 않도록 배려한다고 했어? 오늘은 자발적인 연습일 뿐이야. 짧은 시간이 될 텐데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나타나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조지는 소파에 앉아서 즉시 뭔가를 만들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커피. 조지가 뭔가에 집중할 때 내 말이 그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았고 조지는 주변의 소리와 목소리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조지 앞에 커피를 놓을 때 그는 장난을 처리할 방법에 대해 어떻게 있었을까요? 그는 조용히 나에게 돌아섰습니다. 말하기 시작했어요. 엄마한테만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나요? 조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침착해지도록 노력하세요. 그 소개를 듣고 조지가 한 말을 듣자니 내가 친구와 당일치기 여행을 갔던 날 마이크가 바람을 피웠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시험 기간이던 조지가 학교에서 집에 와보니 집을 나가는 마이크와 젊은 여성 마이크는 내가 밖에 있는 동안 잊어버린 것을 가지러 방금 돌아왔다고 서둘러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동료일 뿐이고 다른 날 조지가 옆 마을에서 운동회를 마치고 돌아와 식당에 들어갔을 때 빨리 떠났습니다. 친구들과 말다툼을 하는 여자 속의 마이크를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전에 우리 집에서 나왔던 그 여자였습니다. 그들이 말다툼을 하는 방식은 상사나 부하처럼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불쾌한 예감이 들었지만 믿고 싶습니다. 마이크, 그 사람은 내가 외롭다고 느끼지 않도록 늘 사려 깊었어요. 그런 사람은 나를 배신할 수 없을 거예요. 조지라고 말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난 마이크를 믿고 싶어요. 조지가 미소를 지었다고 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집에 갈 땐 좀 쉬어도 될까요? 조금 피곤해서 조지에게 등을 돌리고 고개를 끄덕인 조지에게 나는 침실로 향했다. 놓을까? 조지의 이야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 나는 마이크의 책상 서랍에 손을 뻗었다. 침실에는 괜찮아.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 일은 없을 텐데 서랍 안에는 마이크의 플래너가 있다는 확실한 확신을 원했어요. 항상 그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페이지를 열 때 손이 떨릴 때마다 이제 잊어버리세요. 월별 계획을 적기 위해 오늘 날짜를 몇 번을 봐도 분명 오늘 날짜에 하트가 그려져 있었다. 사무실로 걸려온 출장 일정이 없다고 연락이 부족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연결되기 시작했다. 여전히 마이크를 믿고 싶지만 진실도 알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웃다가 터져나와 단호하게 이메일을 보내려던 참에 조지가 병원에 실려간다는 이메일을 보내려고 했는데 상상도 못했던 메일이 아직도 전송되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급히 메일을 보냈습니다. 사무실에 연락해 봤습니다. 출장이 없는 건 알겠으니 빨리 오셔서 1시간 정도 쉬시기로 하셨습니다. 나중에 마이크가 집에 돌아오자 그는 화난 듯 큰 소리를 내며 소란을 일으켰고 내가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그가 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왜 당신이 직접 내 사무실에 연락했습니까? 제 말을 믿지 마세요. 그는 어떤 설명도 듣지 않고 화를 냈습니다. 마이크는 다음과 같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일방적으로 화를 것은 익숙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까? 마이크는 논쟁하는 것이 봉건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그의 말을 잠시 듣기만 하다가 결국 진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얘기를 시작했는데 조지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연락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마이크가 멍하니 쳐다보더군요. 휴대폰으로 몇 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 사무실에 연락했어요. 마이크는 침묵을. 사무실에서 처음에는 출장 일정이 없다고 하더군요. 통신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마이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아서 사무실에 연락이 안 되니까 돌아오셨죠. 그렇죠. 오늘은 뭘 할 예정이셨나요? 아니에서 오늘은 마이크가 반박하려고 할 때 조지가 거실에서 나타나서 대답을 하라고 그에게 재촉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대신 여기로 오는 게 어때요? 조지 마이크가 놀란 표정을 보이더군요. 조지는 병원에 데려가지. 오, 못 들었나요? 그런데 장난 전화인 것 같은데 난 전혀 괜찮아. 조지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마이크는 마이크가 눈치채지 못한 채 거실로 향했다. 나는 거실 주머니에 있던 녹음기를 작동시켰고 다시 마이크와 마주했는데 내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오늘은 출장이었어. 당연히 마이크가 다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 지난번에 마이크가 이 집에 여자를 데려왔을 때 깜짝 놀랐다고 대답해서 목소리를 높였지. 조지가 나한테 말했지. 마이크가 노려보았지만 조지는 휴대폰과 이어폰으로 바쁘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조지에게 이미 설명드렸죠. 그 사람은 부하 직원일 뿐이고 제가 밖에 있는 동안 잊어버린 것을 주우러 돌아왔습니다. 마이크의 목소리가 다시 거칠어지기 시작해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날 그 여자는 당신 아니었나요? 그 사람이 핑계를 찾는 것 같았는데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닌 일을 지도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마이크가 일어서서 다시 지르는 동안 사소한 일까지 비판하는 건 당신이 할 일이 아니죠. 조지도 로즈는 천천히 그 주장을 보니 업무 지도가 전혀 아닌 것 같았어요. 성조지는 의문스러운 눈빛으로 그의 아버지 마이크를 바라보았고 마이크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압박감에 압도되어 오늘 이 장난 전화와 우리가 전에 가졌던 다른 장난 전화를 침묵시켰습니다. 나는 마이크에게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건네주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전화를 받을 칼라 아이디에 이것을 적어 두었습니다. 마이크는 그 번호를 보면서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번호가 당신의 휴대폰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마이크는 신문을 보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확인해보고 이 번호로 전화를 걸자 마이크의 반응을 보니 그 사람이 상대방을 알고 있었다는 의심이 확증되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전화가 옵니다. 마이크는 약하게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나도 작은 목소리로 곤란합니다. 마이크는 그 여자와의 단지 상사와 부하가 아니라 가족이 있고 서로 만나서 생각하고 있었다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하게 유지할 수 있었지만 최근 그녀는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그는 부하 직원과 연루되는 것이 내 실수라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큰 일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나에게 사과는 없었지만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응답하지 않고 그녀와 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나는 그들의 관계에 대한 전체 이야기와 기간에 대해 세부 사항을 물었습니다. 마이크는 내가 모든 것을 공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전체 진실입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 당신 같은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녀와 함께 끝내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조지가 나를 이기고 마이크 아빠에게 말했어요. 진심인가요? 그의 아들이 마이크가 나를 쳐다봤다고 말하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거의 눈물. 얼굴 정말 최저인데 누가 도와줄지 농담이네. 마이크가 나와 조지 사이를 오가며 어리둥절해했다. 나는 조지를 데리고 부모님께 돌아갈 테니 변호사를 통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 성조지와 나는 몇 달 후 떠났습니다. 마이크와 나는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그 사건에 대해 자백했기 때문에 음성 녹음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마이크는 우리 요구에 따라 보상과 자녀 양육비에 기꺼이 동의했지만
마이크의 일 파트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불륜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반복적인 요구에 답하지 않은 후 거절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마이크와의 관계가 불륜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었다고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만 하는 중재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이혼하고 마이크와 결혼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나를 괴롭혔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마이크를 떠나지 않은 것에 대해 나를 비난하며 그것이 내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괴롭힘이 것은 나의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결국 나를 비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크가 이별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녀의 분노는 나에게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 병원 전화를 한 사람은 그녀였지만 결국 심지에 따르면 그것도 내 잘못이었습니다. 그녀는 로지가 마이크와 이혼의 중재 세션을 어색하게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말하면서 나에게 윙크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녀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그녀는 나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마이크의 남편도 요구했을 때 모든 상황에 진심으로 괴로워하는 마이크에게 조금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변호사의 명확한 설명을 듣고 이혼을 원함 얼굴이 피로 변한 변호사가 지시하는 올바른 인정과 제한을 보며 미래가 걱정된 숙제를 하는 부모에게 혼나는 아이와 닮았음. 마이크는 정말로 끔찍한 여자와 얽혔지만 나는 더 이상 마이크를 돕거나 보호하려는 욕구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마침내 몇 달 후 안정되었습니다. 마이크와 심지에 대한 전액 지급되었고 그 돈으로 성조지와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이사했습니다. 마이크는 사건 이후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이혼심의 강렬한 호소로 인해 회사 내에서 그들의 관계가 공개되어 그가 머무르는 것이 불편해졌습니다. 심은 곧 사임하고 마이크의 스토커로 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의 행동을 걱정하는 마이크는 새 직장을 찾고 싶어도 은둔자가 되었습니다. 그 나이에 힘들 텐데 전 남편에 대해 너무 잘 아는 이유는 다시 점심 일을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마이크가 일하던 회사에 아직도 배달을 하고 있어요. 배달은 안 해요. 나 자신이지만 동료들 이야기 가져오기 가십은 내가 집에 갈 준비를 했다는 생각에 정말 무섭습니다. 오늘은 조지가 요리할 차례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조지는 지정된 날에 열정적으로 요리 학교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함께 요리를 하지만 오랫동안 주부로 살아온 조지의 요리 솜씨는 나를 놀라게 연다.